안녕하십니까. 닥터계 고생 개원 아카데미 오늘도 또 귀한 전문가를 모시고 마케팅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닥터계 고생 2 버전이 또 새롭게 시작되고 있고 제법 많이 영상이 송출이 됐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 길죠? 그런 피드백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조금 길게 전문가들하고 좀 길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뭔가 뭐 상업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많으시고 말씀을 잘하는 마케팅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션랩스라고 하는 병의원 마케팅과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우진입니다. 오늘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또 자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대표는 제가 만나본 여러 마케팅 전문가들 중에 일단 가장 젊고 네. 가장 패기 넘치고 네. 그런데 또 경험이 되게 많으세요. 네. 일단 모션랩스라는 회사인데 일단 회사 자랑부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팀은 일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데이터 중심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아젠다를 다루고 있는 팀입니다. 제가 원장님들을 병원 마케팅 관점으로 찾아뵙다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마케팅 업체 다 그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케팅은 분명히 정해진 방법들이 있고 전공법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게 저희 팀의 가장 장점이고 저희는 전공법 외에 다른 편법이나 사도는 걷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팀이라고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다소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전공법을 좋아하셔가지고 요즘에 제가 우리 또 이우진 대표님이랑 마케팅을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전공법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할 거고 대략적으로는 일단 블로그 얘기해야 되죠? 맞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마케팅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튜버 얘기할 거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네. 기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서 어쨌든 크게 4가지 영역을 얘기를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아주 총괄적인 질문을 좀 먼저 드릴까 해요. 네. 병의원 마케팅이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제가 병원을 개원하기 전 5년 전에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고 어떻게 보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때문에 마케팅 네가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것 같다. 조금 효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블로그 유튜브까지 많이 할 정도로 네가 너무 그렇게 설쳐서 막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의원 마케팅 필요한가요? 네,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마케팅을 안 하는 분야가 과연 산업군 중에 있을까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원, 병원은 사실 과거에는 입지 잘 잡아서 개원만 해놓으면 환자가 온다 이게 정설이었는데 지금 아마 원장님들도 이걸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길거리 나가보시면 각 블럭 건물마다 병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한 경쟁 구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팀 내에서 항상 다루고 있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원장님들이 이제는 의료라는 걸 제공하시던 주체 에서 벗어나서 점점 경영자로서의 인식을 가지시게 된다는 부분이고 이 경영에서 또 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마케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은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현명하게 비용을 낭비하시지 않는 선에서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뭐 없던 이전에 지출 안 되던 비용도 지출하게 됐고 또 이전에 신경 안 쓰던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는 또 다른 이유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병원에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의료 소비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1인 미디어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워낙 사람들이 블로그나 뭐 옛날엔 블로그였죠. 요즘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워낙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자 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만큼 병원 문턱이 많이 낮아진 거죠. 이전은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해야지만 내 상황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치질약이 약국에서 판매가 되면서 몇 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그 문턱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의료 소비자분들의 욕구, 의료 의학 정보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해주는 병원인가 아닌가가 이제는 의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병의원 마케팅이라고 하는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없다 그러면 병원 경영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폐업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전에 의료 환경과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건데 총괄하는 개념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정말 많아요. 마케팅의 방식이 너무 많아요. 원장님들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고 선택의 힘듦도 좀 있단 말이죠. 총괄하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마케팅은 마케팅 업계에서 흔히 얘기할 때 마케팅을 의뢰하거나 하시는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마케팅 믹스, 미디어 믹스라는 걸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믹스라는 게 말 그대로 섞어 놓은 건데요. 방법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상황과 우리 현재 배경과 이런 것들과 맞을 수 있는 형태의 마케팅 방법들을 섞어서 제안 드리는 걸 미디어 믹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원장님들 병원의 위치, 원장님들 병원의 상황, 진료 과목, 환자들의 특성, 다양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마케팅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원장님들께서 하시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케팅 전문가를 만나시거나 좋은 팀을 만나셔서 이런 팀과 논의를 해보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 병원은 오프라인이 맞겠다 혹은 온라인에 집중해야겠다, 다양한 전략들을 같이 논의해보시고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사람마다 다르다. 얼마나 아플까요? 라는 질문에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고 얘기를 드리듯이 사실 병의원 마케팅도 병원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의원마다 너무 다른 것 같고, 절대적인 아까 법칙, 공식은 있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 병원에 가장 특화된 그 툴, 마케팅 방식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미디어에서는, 우리 영상에서는 총괄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결국에는 이우진 대표가 원장님을 만나서 원장님 병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마케팅 툴이 뭐예요? 저희가 주제를 선정할 때 제일 먼저 잡았던 건 블로그입니다. 요즘 원장님들 마케팅 관련해서 만나 뵙는 원장님들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블로그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블로그가 정말 필요하냐 이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이제 병의원 마케팅에서 굉장히 어떤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미디어가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로 설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블로그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블로그는 대세죠. 대세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대세입니다. 2020년 2월 제가 개원할 때도 대세는 블로그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대세가 블로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대세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블로그를 제일 많이 하시고, 마케팅 하시는 병원 중에서는 거의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 80-9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마케팅 안 하는 병원도 많거든요. 아예 진짜 블로그도 안 하시고 홈페이지도 안 하는 병원도 있으신데, 왜 해야 되는지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자, 그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은 블로그인데, 자, 블로그 얼마나 중요한가요? 딱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와닿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들도 이제 원장님들이시기 전에 한 명의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돈을 꽤 써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네이버라는 매체일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유튜브 편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병원 지역과 내가 받고 싶은 질환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병원이 얼만큼 노출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은 지는 꽤 오래되었고요. 이제 저희 팀은 이제는 이런 과정도 단순히 노출을 넘어서
글을 읽고 올해 글에 체류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은 이후에 우리 병원의 모토를 이해하고 오고 싶게 만드는 것까지가 블로그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면 네이버 블로그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 때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다음도 꽤 유명했거든요. 맞습니다. 다음 뭐 카페 이런 거 되게 유명했는데 마케팅 업체들은 다음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맞습니다. 예, 거의 뭐 기타 등등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네이버 블로그가 거의 대세가 됐고 거의 사람들도 조회를 거의 한 7, 80% 이상은 네이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한다 그러면 둘 중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필요한 이유는 얘기했고요. 진짜로 효과가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이게 안 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하는데 진짜로 이걸 해야 되나라는 갈등은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네, 블로그 마케팅은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 내에서 병원을 개원하신 이후에 환자들을 모아가시는 과정 중에서 간판을 보고 오시는 분들, 뭐 입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계시죠. 하지만 블로그라는 매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블로그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객사 원장님들 중에 대부분 한 병원 진료 실만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15%에서 30%, 많게는 30%까지는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나 수술이나 이렇게 좀 비용이 높은 진료 항목이 있는 과일수록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블로그라는 매체가 얼마큼 효용이 있냐를 따져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병원에서 메인으로 정말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 상품, 의료 항목에 대해서, 진료 항목에 대해서 얼마큼 광고가 이루어지냐를 봤을 때에는 되게 유의미한 환자군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는 점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15%에서 30%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하게 돼요. 접수증에 보면 어떻게 알고 우리 병원에 오셨냐라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인데 사람들은 1번 간판 거의 뭐 10%에서 10%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번 뭐 블로그, 3번 홈페이지, 4번 뭐 지인 소개, 그다음에 5번 유튜브 하면 쫙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 체크하는 확률이 15%에서 30%가 블로그란 얘기이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 체크 안 하신 분들도 블로그는 다 보고 오세요. 예. 블로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체크하는 거고 유튜브가 가장 큰 영향, 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체크하는 거지 그분들이 블로그를 안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검증을 하고 와요. 그래서 내가 갈 병원이 괜찮은 병원인지 맞습니다. 내가 진료할 원장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를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검열을 하고 오시는데 주로 홈페이지보다는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검열을 하고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밥 먹으러 어디 갈까 그러면 다 조사하잖아요. 네이버에 다 검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평가 보고 네이버도 영수증 리뷰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병원도. 그래서 괜찮은데 또는 뭐 별점이 낮거나 평점이 안 좋으면 안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갈 병원의 위치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위치 찾고 어느 병원 갈지 정하고 그 병원이 어떤지까지 보고 오는데 이 블로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맞습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로그가 그럼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의 문제죠. 예, 업체들은 이 블로그를 한 달에 뭐 최소 몇 편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한 편 한 편이 다 비용 지출이 되기 때문에 원장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블로그를 한 달에 몇 편 해야 됩니까? 이것도 딱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한데 사실 블로그라는 게 결국은 상대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블로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특정 진료나 특정 지역에서 병원을 검색했을 때 우리 병원이 상위에 노출이 돼야 되는 게 기본 세팅인 건데 그 상위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들이 얼만큼 블로그를 올리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 월간으로 했을 때 한 15편, 16편, 그러니까 이틀에 한 편 정도로 계산을 하셔서 업로드가 될 때가 노출도를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고, 다만 뭐 지방의 병원을 개원하시거나 경쟁이 굉장히 수월한 지역이거나 하실 때에는 뭐 12편까지도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고, 저희 팀은 기본 세팅을 16편으로 잡고 있기는 합니다. 좀 많은데요. 15편. 돈 많이 들겠는데. 보통 이제 편당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일단 질문이 이제 몇 편인가라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제 때는, 제가 개원할 때는 다른 병원들은 블로그를 거의 많이들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에 몇 편 안 적어도 상위에 노출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원 지역에 있으니까 수원 체질로 검색을 했을 때 몇 편 안 적어도 상단은 노출이 잘 됐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10등 안에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노출이 상당히 떨어져요. 네. 그러면 또 노출을 시켜야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처럼 계속 더 많은 이제 블로그 글이 필요한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지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없어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고, 또 하나는 키워드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수원 치즈로 사람들이 검색한다고 했을 때 블로그 글이 뜨는 걸 보면 되게 힘든 경쟁이잖아요. 네. 되게 치열한 경쟁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만동에 있으니까 오만동 치질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는 제 글이 한 달 전에 적은 글도 상위에 노출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에 따라서 또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치열함과 편함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내가 만약에 6편을 적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키워드라면 상단에 계속 노출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데는 사람들이 검색을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계속 글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개원하고 초창기에는 편수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좀 안정화되면 조금 낮추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3개를 합니다. 3개를 해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전략이고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해주는 첫 딱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 탭에 콘텐츠가 보통 5개에서 6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3개를 운영하면은 3개가 모두 잘 육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6개 중에 3개의 슬롯을 우리가 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는 특정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는 잘 키워진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말씀하신 소형 키워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트래픽이 작은 키워드는 조금 더 등급이 아직 낮은 블로그를 이용해서 점령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 개수가 많다면 당연히 이런 전략을 다양하게 그것도 능동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비용적으로는 당연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제 비용 얘기를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다른 마케팅 툴에 비해서는 블로그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가격은 이제 만나봐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렇게 부담은 좀 덜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좀 여러 편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는 주체는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이 주체시고요. 마케팅을 하는 업체는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면 또 노출이 안 돼요. 이게 노출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키워드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면 상위의 노출이 잘 될 건가에 대한 노하우는 정말 며느리도 모르는, 네이버만이 아는 그런 비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원장님 직접 하시려고 하면 노출이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적은 글은 노출이 잘 안 돼요. 역시나 업체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원장님이 주체로 글을 작성하시고 내용을 정하고 하셔야 되는데 업체의 도움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그건데요. 어떤 내용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가요? 블로그를 하는 이유, 원장님께 아까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의 블로그 미디어도 계속 변화하는 트렌드를
볼 때 저희는 요즘에 제일 저희 팀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간접 경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혹은 병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블로그를 보시게 되고 내가 방문할 병원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컨셉이 있고 원장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이해하는 데 블로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내원하시게 되면 우리 병원은 이런 가치와 이런 진료를 제공합니다 라는 걸 잘 담아내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 하나가 환자분들은 병원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원장님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장님께서 어떤 진료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진료를 지향하고 계신지를 블로그에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하고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저희가 원장님들이 경영자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들도 수동적으로 진료를 제공받던 주체에서 이제는 경험하고자 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블로그로 시작한 접점을 원내에 와서 진료 이후까지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 우리 병원의 일종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의 핵심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변하듯이 블로그 내용도 좀 변하는 것 같고 이윤 대표가 아까 간접 경험이라는 이제 컨텐츠를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블로그에 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담겨야 되고 원장이 진료하는 내용이 담겨야 되고 병원에 대한 소개가 담겨야 되고 그리고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되고 환자들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사실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이우진 대표랑 저랑 협의를 해서 논쟁을 해서 정하는데 어쨌든 원장님의 색깔이 좀 담겨져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도 없죠. 사실은 이 얘기 하나만 해도 우리가 하루 종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여러분이 시청하는 시간은 또 한정돼 있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다음에 우리 책을 한 권 냅시다. 알겠습니다. 책을 한 권 내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원장님들이 보실 텐데 도대체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병원을 개원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개원 이후에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개원 이후에 한참 지나서 시작하시는 것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팀으로서 권장드리고 개원하시는 분들한테 권장드리는 거는 개원 최소 2, 3개월 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명확한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지수라고 하는 어떤 등급을 부여받기까지 최소 3에서 6개월까지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글을 아무리 좋은 글을 올리고 아무리 의미 있는 글을 올린다고 해도 실제 블로그가 노출될 확률이 매우 낮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개원 전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분들한테 우리 병원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실제로 저희가 인천에 개원 준비 중이신 원장님과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공사하시는 모든 과정을 저희가 인테리어 업체 원장님으로부터 받아서 다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런 철학에 의해서 이런 구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스토리라인을 담아내는 거고 환자분들이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과거에는 글 한 개 노출시켜서 병원 이름을 각인시키는 게 중요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과정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 우리 지역에 이런 병원이 생기고 있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네를 좀 시리얼하게 보여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방식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긴 하고요. 원장님 스타일이 또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데 블로그가 없다, 네이버에 블로그가 없다, 그럼 지금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제 3개의 블로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요, 제가 2010년에 만들었거든요. 2010년에 봉직의사로 근무할 때 그 원장님이 블로그를 좀 만들어서 홍보 좀 하라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병원을 퇴사하고 나서 다른 데 가서는 당연히 안 했죠. 거의 한 8년 가까이 그게 휴면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20년에 개원하려고 이제 딱 꺼집어내 봤는데 그 블로그에 글을 적으니까 노출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네이버에서 10년 전에 만들었다고 엄청 우대해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뒤에 다른 블로그를 또 만들었단 말이죠. 제가 블로그를 처음에는 하나 하다가 그다음 2개 하다가 나중에 3개로 늘렸는데 그 다음에 만든 블로그는 잘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글이 올라가도 노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블로그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만든 거를 좀 우선시해 주는 거. 당연합니다. 네. 굉장히 좀 편애하는 듯한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원을 고민하는 지금 타이밍에 일단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글이 몇 개 안 안 올리더라도 심지어 개원하고 상관없는 글이 올라가더라도 일단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원을 이제 뭐 두세 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면 입지 보러 다니실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팁인데, 입지를 볼 때 마케팅 회사를 먼저 만나세요. 마케팅 회사한테 경쟁병원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는 게 되게 도움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입지를 막 찾아다니실 때 만나야 될 업체가 일단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야 되고, 그다음 마케팅 업체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괜찮은지를 마케팅 업체한테 도움을 좀 받는 거 돈 안 들거든요. 예. 돈 안 들면 돈 요구하지 않는, 비용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하고 계약하면 병원 개원 후에 마케팅 작업을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블로그를 만드세요. 그때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좀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다 놓쳤다, 정말 나는 이 영상을 인테리어 계약 다 하고 인테리어 공사 끝날 때쯤에 봤다, 그러면 지금 만드시면 됩니다. 개원 전에는 일단 만드셔야 되고요. 제가 안타까운 건 개원할 때도 홈페이지가 없는 데도 있고 개원할 때도 블로그가 없는 병원이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원장님이 자신 있으시고 원장님 마케팅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뭐 안 하셔도 되죠. 그래도 좀 하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블로그에는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우진 대표 만나기 전에는 지수라는 개념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블로그라는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알고리즘이 매번 바뀝니다. 결국 어떤 글을 네이버에서 좋은 글로 인정해주고 상위에 노출시켜주냐라는 로직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직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올리는 블로그를 좋아한다는 기본 대명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네이버에서 어떤 등급제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개념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통하는 개념 같은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수가 높은 블로그는 예를 들어서 ABC 병원에서 각각 다른 지수를 가지고 똑같은 글을 업로드했다고 가정할 때, 이들의 글의 노출 순위가 정해질 때에는 지수가 높은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병원의 글이 상위 노출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지수라는 거는 어떻게 정해지냐,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복합적으로 정해집니다. 글의 퀄리티, 글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퀄리티, 발행량, 발행 주기, 아까 말씀해주신 블로그 개설 시기, 다양한 요건들이 더해져서 블로그 지수가 형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걸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단기적으로 노출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병원이 나중에는 블로그 발행 수를 줄여도, 즉 마케팅 비용을 줄여도 노출이 잘 되게 만들려면 블로그 지수를 높여가시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노출도를 같이 잡아가시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느 거를 먼저 노출시켜 줄 것이냐의 문제를,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는 글이 당연히 노출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그 기준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절대의 그 평가들이 지수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체 5등급도 있고 6등급도 있고 막 그렇고, 뭐 1등급, 2등급도 당연히 이제 다른 병원들은 좀 있을 건데, 그런 순위, 등급, 그런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등급이 좋을수록 노출이 좀 잘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지수를 잘 받을 거냐, 노출이 잘 되게 할 거냐, 사실은 이게 블로그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블로그는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글을 많이 아마 올려도 노출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 꽝이죠, 꽝. 돈은 많이 쓰는데 노출은 안 되는 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노출을 잘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노출이 잘 되게 만들 거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그게 이제 지수랑 연관이 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 상위 노출의 비법은 며느리도 모른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업체는 아나요?
사실은 네이버도 이게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파악하는 데 좀 더 용이하겠지만 굉장히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군데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고, 이번 로직은 이렇게 바뀌었네, 이번 로직 이렇게 바뀌었네를 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통하는 게 몇 가지 있는 거는 정보를 소비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글, 많이 클릭되는 글, 그 다음에 좋은 이미지와 좋은 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글, 발행량이 꽤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간 한 15편에서 16편 정도 포함되는 블로그의 글, 이런 것들을 잘 충족시켰을 때 지수가 잘 형성된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들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안 가르쳐주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문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 구구절절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사진을 카피하면 안 된다. 예, 한 번 블로그에 쓴 사진을 다른 블로그 글에 또 쓰면 안 되거든요. 같은 거라도 여러 개를 찍어서 10장을 찍어서 10개로 뿌려야지, 10개의 블로그 글에 사용해야지, 한 사진을 가지고 10개로 뿌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피율인데 사실은 갖다 붙이기 많이 하거든요. 업체들은 보면 뭐 지식백과 이런 데서 가져오거나 어떤 뭐 이렇게 다른 블로그 글에서 글을 카피해서 내 블로그에 갖다 붙이게 한단 말이에요. 불복기라 그러죠.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게 몇 프로 이상이면, 카피율이 몇 프로 이상이면 이게 안 좋은 블로그로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노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여러분들이 막 책에 있는 갖다 붙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갖다 붙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또 좀 있는 거라서 그런 거 신경 되게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팁들인데,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가 영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유튜브에 기사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유튜브에 자꾸 밀리니까 사람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블로그가 요즘에 클립이라는 것도 막 도입을 하고 블로그 자체도 영상이 들어간 블로그를 굉장히 상위에 노출시켜 주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는 절대적으로 양이 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자기 거를 많이 써주고 자기 거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계속 붐업시켜주는 블로그 병원을 좋아하지, 한 달에 뭐 몇 개 안 적는 데는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좀 배점을 좀 낮게 주는 거죠. 그래서 글 좀 많이 적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블로그를 클릭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되고,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게끔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그 글이 좋아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슈가 돼야 되고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 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본질인데, 제가 이우진 대표랑 맨날 논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흥미 위주로 가기 싫다. 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지 클릭을 많이 하게끔 글을 작성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다음 질문인데, 원장님들 제일 고민은 그거예요. 상위 노출이 안 된다. 정말 이렇게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된다. 이런 게 제일 큰 고민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의 지수가 낮거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이 카피율이 높은 글이 올라오거나 비슷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등의 이런 문제 때문에 블로그가 저품질이라는 걸 받게 되는 이슈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병림원 마케팅 대행사에서 저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금기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는 팀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품질이라는 거가 딱 일단 걸린다, 모든 글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저품질 블로그를 살리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혹은 소요되어도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을 지키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블로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단기 호흡으로 보시는 전략이 아닙니다. 단기 호흡이 통하는 마케팅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원장님들 개원하시기 전에 시작하시라고, 조금이라도 미리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고,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거가 근본적으로 의미가 있나를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만나보셔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노출의 방법이 있겠지만 단기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플루언서 블로그에 우리 병원에 대한 광고를 비용을 주고 맡긴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건 의료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알고리즘 사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꼭 블로그를 만드시거나 운영하실 때에는 우리 병원 명의의 원장님 명의의 혹여나 마케팅 업체랑 계약이 종료되어도 원장님이 영구적으로 소유하실 수 있는 블로그를 가지고 계시고 이 블로그를 장기적 관점에서 키워나가시는 게 블로그를 노출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전공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방금 얘기한 내용에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원장님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업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원장님이 새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적어도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지수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저희 업체가 만들어 놓은 블로그가 있으니 이게 굉장히 지수가 높고 노출이 잘 되니 여기에 글을 올리시고 거기에서 블로그를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아직 단속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업체랑 계약이 종료가 되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그쪽에 올린 거가 원장님께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은 블로그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의료법에 저촉되면 안 돼요. 이게 블로그가 의료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의료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구나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직 그게 활발하게 그 검열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문제가 되면은 이게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예를 들면 고객 유인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글이 올라오면 안 되고 사실 비포 애프터도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네.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블로그의 글들을 보면 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나는 우리도 해도 되는갑다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블로그를 해준다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원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직원 공지를 잡코리아나 널스 잡 이런 데 올리면 업체들이 엄청 전화 많이 오거든요. 막 잘한다고 막 엄청 전화 많이 와요. 특히 마케팅하는 업체, 뭐 오프라인, 온라인 뭐 가릴 거 없이 뭐 병원, 기념품 뭐 엄청 전화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 기사 내준다고 무슨 어디 기자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원장님 이거 저희가 다 다른 병원에서 다 해봤고 다 됐습니다. 얘기하시고 믿으세요 하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고 그런 업체들이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복사해서 붙이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블로그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예를 들면 치질은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복사해서 붙이기 하다 보면 점점 더 오히려 돈 쓰고 효과 없는 지름길로 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여전히 상위 노출의 비법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예, 뭐 전공법 얘기하셨지만 워낙 로직이 달라지니까 네이버에서 항상 자주 바뀌고 네. 뭐 또 문제되면 또 수정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제가 내린 결론도 그냥 인기에 편성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자. 요게 이제 메인인 것 같고 그리고 상위 노출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경쟁 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도 굉장히 글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맞죠. 그러면 항상 노출이 한의원에 좀 많이 노출이 되는 편이라서 그런데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상위 노출이 잘 안 되잖아요. 한 3개월, 6개월, 길게 1개월 정도 업체랑 했는데 안 되면 업체를 바꾸세요. 너무 모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계약 기간을 짧게 가지시고 3개월, 6개월 정도 계약하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업체 바꾸시고 다시 또 계약하는 게 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긴 호흡 얘기하셨는데요. 네. 원장은 속이 타죠. 뭐 빨리 안 오면 큰일 나고 막 나는 비용을 지출하는데 효과가 없으면은 엄청 깝깝하고 그러는데 업체들은 맨날 기운 호흡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성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호언장담하시는 분은 오히려 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코멘트 드리면 저희도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들 많이 보고 사례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간혹 이제 우리 마케팅 업체는 무조건 상위 노출 몇 위를 얼마 동안 보장합니다 라는 형태로 상품화된 마케팅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상위 노출을 강제로 만들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봇 같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클릭을 강제로 찍어서 트래픽을 높이거나 하는 방법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과 계약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의 블로그를 써서는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왜냐면 본인들 자산이니까요. 결국 원장님 블로그를 사용해서 트래픽을 몰아주는 방식을 사용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저품질 이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편법이라고 하는 혹하실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혹하실 수 있지만 뭔가 보장한다, 뭐 단언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업체들이랑은 조금 더 계약하실 때 경계를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인테리어나 다른 의료 장비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시는 업체분들을 만나실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호언장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만나보니까 전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그러면 어떤 유형의 콘텐츠가 신안 유치에 제일 도움이 되나요? 결국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신안 유치잖아요. 네. 이런 중요한 비법을 공개해 주실 건가요? 이것도 이제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블로그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1번은 이제 수기라고 하는 형태의 콘텐츠입니다. 원장님이 작성하시는 글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런 환자가 다녀왔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치료를 했다라는 내용을 담았을 때 사례 중심이 담겼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반응을 잘 하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간접 경험이라는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이런 글을 봤을 때 이런 진료 과정과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내가 병원에 가도 비슷한 형태로 진료를 받게 되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게 하는 콘텐츠가 가장 반응이 좋은 건 당연히 맞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던 사례 중에 하나가 정형외과 원장님이신데 저희 고객사 원장님 한 분이 러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최근에 러닝에 정말 깊이 빠지셔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게 원장님 러닝하는 분들이 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원장님이 거의 매일 뛰시는데 뛰실 때마다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앱에 있는 그 트랙 레코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찍어서 보내주시고 원장님 뛰시는 모습 심지어는 뛰고 나서 본인 무릎에다가 충격파 치시는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올리면 굉장히 놀라운 게 병원 자체에 대한 홍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러너로서의 원장님 브랜드도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병원은 실제로 러닝 관련해서 무릎이나 뭐 허리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방문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원장님만의 아이덴티티, 원장님만의 브랜드를 잘 녹여내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이고 혹은 우리 병원에 오면 이런 진료를 받게 됩니다를 미리 간접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사례 중심 콘텐츠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방출하지 마세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업무 영업 비밀인데 네. 사실 어떤 컨텐츠로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죠. 네, 그 기획이라고 얘기하는 제일 큰 고민이고 원장님들이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에 업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트렌드를 아는 거고 최근의 트렌드를 아는 거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느 게 먹히는지는 아는 거잖아요. 이거 했는데 안 먹히더라. 이거 했는데 상위 노출 안 되더라. 이런 노하우들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움은 받되 결국 핵심은 원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블로그 글의 핵심은 원장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진료하는 영역의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자신 있는 영역을 해야 돼요. 물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영역도 해야 되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의사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 이거이지 않을까 싶고 물론 경영도 중요하지만 의사로서의 책무, 책임
존재 이유 이런 것도 그게 더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맨날 이것 때문에 업체랑 싸우는데요. 자, 7번째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요약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업체 블로그에 원장님 블로그가 아닌 우리 병원 블로그가 아닌 업체 블로그에 콘텐츠를 포스팅하자라고 제안하는 업체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면은 모든 콘텐츠가 날아갈 확률이 높고 우리 병원은 그 기간 동안에 마케팅비를 지출하셨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의 질을 좀 보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복붙 타는 마케팅 업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굉장히 충격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노출을 위해서 블로그 글의 제목만 바꾸고 모든 글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복붙해서 지난 몇 개월간 발행한 케이스를 제가 보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저희랑 안 하셔도 되니까 이건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업체에 좀 경계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노출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는 업체들은 경계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관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주체가 원장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케팅 업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원장님보다 원장님에 대해서 혹은 우리 병원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원장님이 병원을 만들어 가시는 가장 핵심 주체이시기 때문에 병원이 나아가는 방향을 마케팅 업체에 공유하시고 같이 조율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원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는 원장님들 초기 블로그 운영하실 때에는 마케팅 업체랑 계약을 하고 몇 개월, 뭐 최소한 2, 3개월 정도는 콘텐츠 올라오면 원장님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마케팅 업체가 비용을 쓰고 있는데 원장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원장님께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이 잘 수행되었을 때 블로그 마케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들 원장님께서 주체가 되셔야 한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 조금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원장님들이 블로그를 하시거나 마케팅을 하실 때 날로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가 알아서 다 해줘. 난 니한테 돈 주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장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끌어가고 업체는 협력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노하우를 좀 갖고 있는 걸 내한테 공유해 주는 사람, 옆에서 협조해 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개입 안 하면 저는 초창기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나는 촉추마취 안 하는데 촉추마취 한다고 막 글도 막 올라오고 막 이래서 나는 그렇게 적어준 적 없는데 그랬더니 워낙 다른 병원에서 촉추마취를 많이 하니까 착각해서 글이 올라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전 담낭 수술 안 하는데 막 담낭 수술에 대한 얘기를 나는 당연히 담낭 수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또 올라가 있어서 물어보면 이 다른 병원이랑 착각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업체가 너무 많으면 그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병원이 너무 많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개원했더니 그런 책도 받았거든요. 전국에 3,000개를 담당을 한대요, 병원을. 그런 홍보 문구도 오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네. 많은데 네.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길다고 막 그거 하실 건데 자, 마지막 질문은 좋은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안 하는 업체들을 만나시는 게 기본이고 저희 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병원을 진짜 진심으로 같이 고민해주고 걱정해줄 팀인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량적인 평가는 얼마든지 가능한 게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레퍼런스 보여달라 이런 거 하시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레퍼런스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근데 다만 미팅을 하셨을 때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우리 병원을 담당할 마케터 혹은 대표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이 대표의 캐릭터와 내가 지향하는 바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싱크를 맞춰보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다양한 업체들을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한두 개의 업체 만나보시고 계약하시는 건 저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몇 개의 업체들을 만나보시고 제안하시는 것들을 받아보시게 되면 물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각각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모토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제일 잘 맞는 업체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체크하시고 인력 규모나 회사의 규모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얼만큼 많은 업체들을 만나보시면서 비교해 볼 수 있냐 이런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이 또 궁금한데요. 저요? 저는 개원을 시작할 때 블로그의 비용을 150만 원 정도 썼어요. 한 달에. 이제 배가 대신에 좀 많이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조금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이 됐는데 개원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뭐 입지도 고민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억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뭐 개원하면 요즘에는 뭐 3억, 4억, 5억, 6억, 7억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평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가는 돈이 너무 많고요. 그거에 비해서 한 달에 150만 원, 요즘에 좀 오른 것 같아요. 한 200, 250, 300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뭐 크다면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까워서 안 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아끼려고 직접 하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동료나 선후배 만나보면 꼭 해야 돼, 뭐 마케팅 꼭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실제로 안 하는 분도 많으신데 제가 보니까 확실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기본이 이제 블로그라서 근데 문제는 이제 블로그를 담당하는 대행사의 선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몇 번 바뀌었지만 만나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기준은 느낌입니다. 느낌. 애매하죠. 근데 개원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이 한 50명은 넘거든요. 인테리어 한 3, 4명 만날 거고 입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3, 4명 만날 거고 의료 장비는 뭐 초음파 장비만 해도 3, 4번 내시경 장비 3, 4명 뭐 CT 장비 뭐 엑스레이 장비 3, 4명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실 텐데 그때마다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굉장히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말씀하신 레퍼런스를 봐라, 포트폴리오를 봐라. 물론 보면 참 좋은데 그거 할 시간 없거든요. 그거 할 정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릴레이션십은 그 사람에서 오는 내하고의 그 느낌이 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가치관이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내 가치관과 맞느냐. 예를 들면 나는 막 이렇게 인기 위주의 블로그 글을 나는 안 적고 싶은데 업체에서는 계속 그런 거 적으라 그러면 상충되니까 오래 못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이 맞는지가 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성향을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성향 얘기하다 보면 아는 거고. 두 번째는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처음에는 업체들은 피드백이 좀 약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나는 궁금해하고 저는 성향이 되게 꼼꼼하고 되게 분석적이고 되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피드백이 약하면 저는 좀 제 가치관하고 제 스타일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이 매달 주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검색한 블로그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었고 어떤 글이 인기가 많았고 어떤 글에 주로 접속이 오래 있었고 그 어떤 사람들한테는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거든요. 심지어 가능하면 우리 블로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블로그들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들도 좀 들을 수 있는 업체 그런 정보를 주는 아까 제가 협력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판단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줄 수 있는 업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이호준 대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파트너잖아요. 제가 모션앱스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한번 직원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뭐 대표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하는 사람은 직원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막 엄청 에너제틱하고 막 너무 활발하고 막 우리 병원 걱정 너무 많이 해주고 막 저보다 더 걱정해주는 것 같고 원장님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막 제안해주고 이런 거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오늘 블로그 얘기를 길게는 했지만 다 담아내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뭐 책을 한 것으로도 모자랄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맛배 얘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맛배기가 너무 기나? 그 중요한 건 이제 만나보시고요. 얘기를 좀 나눠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가장 맞는 원장님 병원에 가장 적합한
마케팅 툴, 블로그의 방식,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관련해서 나머지 얘기는 또 할 거니까 블로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네,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블로그 마케팅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장님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최근에 만나 뵙는 원장님들은 개원하신 지 한 3개월 정도 지나신 이후에 해보니까 필요한 것 같다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그때 해도 어떻게든 해내는 게 또 마케팅 업체의 역량이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일단 블로그부터 만드시는 거, 그 다음에는 아닙니다. 개원을 생각 정도만 하고 계시더라도 블로그부터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블로그 업체, 마케팅 업체를 좀 미리 만나셔서 개원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 결국 중요한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찾으시기를 바라겠고, 혹시나 저희 팀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을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병의원 마케팅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닥터 개고생 두 번째 유튜브 채널을 다시 새로 만들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고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뭐 닥터 개고생 파트 1도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또 그게 사실은 한 4, 5년 전의 얘기라, 3, 4년 전의 얘기라서 너무 트렌드가 옛날이라 최근에 업그레이드도 할 겸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마케팅 첫 번째 블로그 얘기해 주신 이우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